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 은퇴하면 괜찮을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불안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연금 정보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실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많이들 기대하시죠?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해결될까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3%로 상향됐습니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월세 내고 병원 한번 다녀오면 남는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안전망이지 노후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적 연금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두 번째 연금이죠. 바로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계좌에 ETF를 담아서 굴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이 뭐고 IRP가 뭔지부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가 되고 여기에 ETF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이 여기로 들어오기도 하고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IRP도 마찬가지로 ETF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계좌를 합쳐서 연간 납입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1년에 최대 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 IRP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뭐냐?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분은 공제율이 16.5%입니다. 900만 원 꽉 채워 넣으면 연말정산 때 약 148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분은 공제율이 13.2%인데 그래도 약 118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이건 넣는 순간 확정 수익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투자를 찾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계좌에 뭘 담느냐? 여기서 ETF가 등장합니다. ETF가 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하나 사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ETF는 수수료가 아주 낮습니다. 일반 펀드가 연간 운용보수 1%에서 2%를 떼가는 데 비해 대표적인 연금용 ETF들은 0.1%대에서 해결됩니다. 20년 장기 투자에서 이 수수료 차이는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연금 계좌에 어떤 ETF를 담아야 할까요? 40대라면 은퇴까지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복리의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장형 ETF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SP500 추종 ETF입니다. 대표 상품으로 타이저, 미국 SP500, KODX, 미국 SP500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지난 150년간 연평균 약 9%에서 10%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폭락도 있었고 횡보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 이상 장기로 보면 단 한 번도 손실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나스닥100 추종 ETF입니다. KODX 미국 나스닥100, 타이저 미국 나스닥100 같은 상품이 있고요. 나스닥100은 기술주 중심이라 SP500보다 변동성이 더 크지만 성장성도 더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보면 SP500을 크게 앞섰습니다. 40대처럼 시간이 충분한 분이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여기에 배분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건 채권 혼합형 ETF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섞은 혼합형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주식만 담은 ETF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좋습니다. 특히 IRP 계좌는 법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이런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권 혼합형 ETF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0대 기준 연금저축에는 SP500 ETF와 나스닥100 ETF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IRP에는 위험자산 70% 한도까지 주식형 ETF를 담되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이나 TDF 같은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대에 시작해서 60대에 월 300만 원을 받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42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매월 150만 원씩 연간일 800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8%로 잡겠습니다. SP500 장기 평균이 약 10%이지만 수수료와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8%로 낮춘 겁니다. 이렇게 20년간 적립하면 62세 시점에 누적 적립금이 약 8억 8, 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3억 6, 0만 원인데 나머지 5억이 0만 원이 복리로 불어난 수익입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이 원금을 압도합니다. 물론 매월 150만 원이 부담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매월 75만 원씩 연간 900만 원만 넣어도 20년 뒤 약 4억 4, 0만 원이 모입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2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75만 원, 이건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여유가 되는 분은 8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세요.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이 이연됩니다. 즉,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재투자가 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계좌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돈을 불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받을 때 전략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이렇습니다.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간일 500만 원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일 500만 원 이하이면 방금 말씀드린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일 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당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금이 3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저축, IRP,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잘 배분해서 한 해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55세부터 받고 IRP는 60세부터 받고 국민연금은 65세에 맞추는 식으로 시차를 두면 매년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투자를 잘 모르는데 ETF를 직접 골라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연금 ETF 투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개별 주식처럼 매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ETF에 꾸준히 넣는다. 이게 끝입니다.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높을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평균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ETF를 직접 고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TDF를 고려해 보세요. 예상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자산 배분을 조절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TDF 2045라고 하면 2045년에 은퇴를 목표로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고 수수료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실전 세팅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합니다. 비대면으로 앱에서 바로 됩니다. 증권사는 어디든 상관없지만 ETF 거래 수수료가 낮고 연금 전용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2단계 IRP 계좌도 같은 증권사에서 함께 개설합니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편합니다. 3단계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합니다. 연금저축에 월 50만 원, IRP에 월 25만 원. 이렇게 하면 연간 900만 원이 되고 세액공제 한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에 월 100만 원, IRP에 월 50만 원, 합쳐서 연간일 800만 원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4단계 ETF를 매수합니다. 연금저축에는 타이걸, 미국 SP500 또는 KODX, 미국 SP500을 기본으로 깔고 나스닥 100 ETF를 일부 섞어줍니다. 비율은 SP500의 70%, 나스닥 100의 30% 정도면 공격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조합이 됩니다. IRP에는 주식형 ETF를 70%까지 담고 나머지 30%는 채권 혼합형 ETF나 TDF로 채웁니다. 5단계,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매달 넣고 시장이 급등해도 매달 넣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적립하는 사람이 20년 후에 웃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세액공제만 받고 ETF를 안 사는 겁니다. 놀랍게도 연금저축 계좌에 돈만 넣어놓고 정작 ETF를 매수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돈이 계좌에 현금으로 그냥 놓여 있으면 수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ETF를 매수해야 복리 효과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수, 중간에 해지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거기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연금 계좌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40대인데 원리금 보장형 예금에만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40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장형 자산에 투자해야 20년 뒤에 의미 있는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그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매월 꾸준히 돈을 넣고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면 20년 뒤 수억 원의 연금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매년 100만 원 이상 환급받고 계좌 안에서 세금 없이 복리로 굴리고 55세 이후에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에 사정연금을 더하면 은퇴 후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70만 원, 연금저축에서 120만 원, IRP에서 110만 원 이렇게 3층 구조로 쌓으면 됩니다. 핵심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리라는 건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1년 늦게 시작하면 은퇴 시점에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오늘 바로 연금저축 계좌 하나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월 10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60대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고맙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오늘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연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